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가상자산, 리플, XRP. 이 XRP에 대해서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들을 쫙 모아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게 저평가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 그리고 앞으로 정말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KBR의 분석과 함께 핵심만 아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플, 이게 기술적으로는 잠재력이 크다 이런 이야기는 많았는데 사실 가격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 좀 아쉬웠잖아요. KBR 아티클들을 보면 그 배경에 좀 복잡한 이유들이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역시 가장 발목을 잡았던 그 요인부터 짚어봐야겠죠? 역시 그거겠죠? 네. KBR 아티클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던데요. 네. 바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정말 지긋지긋한 법적 다툼입니다. 이게 2020년 12월에 시작됐으니까 벌써 4년 가까이 된 거죠.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이 소송이 계속되면서 리플 가격을 누르고 불확실성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4년이라니 정말 길었네요. 그렇죠. 특히 그 2023년 7월 판결이 되게 중요했어요. 개인 투자자한테 판 거는 증권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또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게 좀 절반의 성공? 이렇게 됐죠. 아, 완전히 딱 결론이 난 게 아니군요. 네네.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거기다 2025년 여름에는 합의안 기각 소식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규제 리스크 해소, 이게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된 겁니다. KBR은 이 부분을 리플 저평가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송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KBR 아티클에서는 소송 말고 다른 우려 요인들도 좀 짚었잖아요. 물론이죠. 두 가지 정도 더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앙화 논란입니다. 중앙화요? 네.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발행된 XRP의 상당 부분을 KBR 분석으로는 2025년 기준으로 한 4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혹시 가격을 좀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죠. 40%면 정말 적은 양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환경입니다. 이 국제 송금 시장이라는 게 워낙 크고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서 스텔라, XLM 같은 다른 블록체인 경쟁자들도 있고요. 또 기존의 강자들, 스위프트나 웨스턴 유니언 같은 회사들과도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근데 KBR 아티클들을 보면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리플의 미래, 이걸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들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KBR이 딱 짚어준 리플의 핵심 성장 동력 5가지, 뭔가요? 네, KBR 분석을 토대로 딱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째는 역시 SEC 소송 종결 가능성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요. 네, 2025년 8월 현재 이제 KBR에서는 소송 마무리가 거의 임박했다 이런 관측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진짜 가장 큰 족쇄가 풀리는 거고 기관 투자 유입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둘째는 XRP 현물 ETF 승인 기대감입니다. 아, ETF, 이더리움 다음은 리플 아니냐 이런 얘기 많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XRP에 대한 기대도 엄청 커졌죠. ETF가 승인되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유동성도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셋째는요? 셋째는 리플랩스의 기업 공개, IPO 가능성입니다. 아, 상장. 네, CEO가 이걸 계속 언급해 왔어요. KBR은 소송이 잘 마무리되면 아마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PO를 하면 이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또 투명성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넷째는 뭔가요? 넷째는 강력한 파트너십이랑 생태계 확장입니다. 특히 그 ODL이라고 국경 간 송금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는 리플의 핵심 기술이 있거든요. ODL. 네, 들어봤어요. 이걸 활용한 파트너십이 계속 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RLUSD라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생태계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오,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럼 마지막 5번째는요? 다섯째는 XRPL,
그러니까 XRP 레저의 활용 범위 확대입니다. 이게 리플 코인이 작동하는 기본 기술인데요. 네. 이걸 단순히 송금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탈중앙화 거래소, DX나 디파이 아니면 자산을 토큰하는 것까지 점점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KBR은 이 XRP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게 XRP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라고 분석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KBR 경영연구소에서는 리플을 좀 어떻게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KBR 경영연구소의 핵심적인 시각은요. 리플을 그냥 하나의 암호화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글로벌 금융 인프라, 그러니까 국제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 인프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해요. 아, 금융 인프라로요. 네, 지금 가격이 좀 낮은 건 주로 그 규제 리스크 때문이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리플이 가진 기술력, 파트너십,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들, 특히 국제 송금 분야에서의 혁신이나 XRPL 생태계 확장 같은 것들이 부각되면서 내재 가치가 드러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좀 길게 보고 기술력이나 비전, 실제 활용 사례 이런 걸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KBR 아티클에서 그 AI 모델 예측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뭐 2025년 말에 $20 간다 이런 거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네네. 그런 예측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AI 모델들이 뭐 단기든 장기든 꽤 높은 가격을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건 정말 KBR 분석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네. 어디까지나 이건 참고용 예측 모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현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시장 상황, 뭐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 기술 발전 속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숫자에 막 기대기보다는 KBR이 강조하듯이 리플의 기술적인 가치나 사업 확장성 이런 걸 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당연히 위험 관리, 분산 투자는 필수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들을 통해서 리플 XRP에 대해 정말 알차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 SEC 소송이라는 정말 큰 장애물이 있고 또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국경 간 송금을 혁신하고 또 XRPL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 KBR의 분석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리플이 KBR이 분석한 것처럼 이런 기술적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서 지금 앞에 놓인 규제와 경쟁이라는 높은 벽을 넘고 정말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리플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는 고품격 지식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클릭으로 KBR과 함께 더 멀리, 더 깊이 가보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